예전에는 커피 심부름 같은 걸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부당한 일을 당하고 계시다면 참지 마시고 신고하셔야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최용희 변호사입니다. 내가 문제 삼고자 한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면 수사기관인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신고와 고소의 차이를 간단히 아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신고는 이제 범죄 사실을 알리는 거고, 고소는 범죄 사실을 알리면서 처벌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실제 가장 큰 차이는, 고소를 하면 수사기관에서 어떻게든 그에 대한 결론을 내려서 알려줄 의무가 생기게 되고, 신고만 한 경우에는 신고를 취소하거나 사건이 잘 해결되면 경찰에서 굳이 결론까지 내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무턱대고 수사기관에 가는 것이 꼭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회사나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때로는 더 효율적인 방법일 수도 있어서, 이 점에 있어서는 변호사나 노무사님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범죄에 해당해야 되는데, 직장에서 가장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범죄는 보통 성추행이라고 불리는 게 이제 법적으로 정확한 명칭은 강제추행인데, 직장 내에서 강제추행의 유형은 매우 다양합니다. 회식 자리, 술자리, 출장 가서 혹은 아무도 없을 때 자주 발생을 하고, 사소한 행위도 형사처벌 대상인 강제추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깨에 손을 올리거나 허리에 손을 올리거나 얼굴을 가까이 들이댄다던가, 이런 행위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목적으로 했냐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은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런 행위들은 회사 내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을 뛰어넘어 형사처벌인 강제추행죄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요즘 자주 발생하는 범죄는 스토킹입니다. 상사가 부하에게 혹은 호감이 있는 직장 남성 또는 여성이 반대 이성에게 지나치게 자주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거나, 대부분은 술 취한 상태에서 수시로 전화를 걸고 하는 행위들은 최근에 만들어진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처벌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명예훼손, 모욕죄가 있을 수 있고, 블라인드와 같은 익명성이 보장된 온라인 공간에 특정인을 지목해서 일정 수위를 넘는 발언을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블라인드 같은 그런 익명 어플에서는 상대방을 찾을 수가 없지 않나요? 그 어려운 면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다만 경우에 따라 수사를 통해서 확인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서버가 외국에 있거나 그러면 우리나라 한국 수사기관에서 하기가 어려운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수사에서 밝혀지는 경우는, 일단 고소한 사람은 자기가 누군지를 알고 가해자가 누군지를 대충 짐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상대방이 이제 부인할 경우에 어떻게 나갈 것이냐는 거는 다른 차원의 문제고, 단순히 그 해당 어플리케이션이 익명성이 보장된 공간이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고소하는 데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고소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해서 일반 형사 절차와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고소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제 범죄를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고소장을 작성해서 경찰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직장에서 일어나는 강제추행이나 이런 범죄들이 생각보다 명확하지 않고 애매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먼저 상담을 받으시고 내가 이걸 혼자 할 수 있는 일인지 아니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해야 하는지 고민을 하고 나서 결정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내가 피해를 받은 것이 확실하고 이거에 대해서 확실한 수사를 원한다면 가급적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무턱대고 고소를 할 경우에는 오히려 상대방이 나를 무고죄로 역고소를 할 수도 있고, 회사생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범죄 피해자가 됐다고 해서 너무 쉽게 수사기관에 알리는 행위를 바로 하시지는 말고 깊이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직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신 분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가해자와의 분리일 때가 많습니다. 내가 정말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이거라면 고소만이 능사가 아닐 수 있고, 회사의 인사팀에 알려서 하는 방법이 있고, 이런 경우에도 역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맡았던 사건 중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제 괴로워하시는 피해자분이 계셨는데, 이때 변호사의 명의로 서면을 작성해서 회사 인사팀에 발송을 해서 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도록,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회사에서는 이거를 반드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도 법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가장 애매합니다. 업무를 과중하게 주거나 아예 안 주거나, 아니면 사소한 누가 봐도 뻔하지만 문제 삼긴 어려운 왕따를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식 자리에서
나한테만 말을 안 걸고 뭔가 나만 투명인간 취급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 수사기관으로 갈 수 있는 어떤 범죄에 해당하기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노동청에 신고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한두 번의 이런 일화로는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제가 조언드리는 것은 무슨 조치를 취하는지는 나중에 결정하더라도 이런 일을 당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제발 모든 것을 육하원칙에 맞게 자세하게 기록을 해두라는 겁니다. 사람의 기억은 생각보다 정확하지 못하고 믿을 것이 못 돼서 시간이 지나면 기억력도 부정확하고 의외로 내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기 때문에 나중에 노동청 신고든 이런 게 쌓여서 범죄에 해당할 수준에 이르러서 고소를 하더라도 내 진술의 신빙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당한 일이라서 내가 제일 잘 알아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일시, 장소, 어떤 일을 당했고 그 당시에 목격자는 누가 있었고 그래야 내 진술을 뒷받침해 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내가 당시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는 일기장 형식으로 꼭 기록을 해 두시기를 조언드립니다.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과 형사 고소 그리고 처벌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직장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셨을 때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자신의 일처럼 잘 경청해 줄 변호사를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최용희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